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이거는 1월 초에 중국이 이미 바이러스 샘플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이게 샘플을 파괴하면 무슨 결과가 있냐? 이 샘플이 있으면 돌연변이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게 밝혀져요. 그 족보가 나와요. 그게 분자생물학에서. 그런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거 미국서 나온 거야. 그거 어디 아프리카에서 나온 걸 수 있어. 이 중국 노가리가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아주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여기서 참고로 이 환자로부터 추출한 바이러스 아이솔리트는 뭐냐면 바이러스 샘플은 주로 그 실험실에서 배양한 것도 바이러스 샘플입니다. 근데 환자로부터 추출한 바이러스 아이솔리트는 실험실 배양이 아니라 환자 몸에서 바로 뽑아낸 것을 뜻합니다. 이런 걸 다 파괴해 버리면요. 어느 시점에서 환자의 바이러스, 어느 시점에 환자의 바이러스, 어느 시점 환자의 바이러스 이게 밝혀지면은 이 지금 미국에 있는 바이러스의 조상의 100대 조상이 우한이었다 이게 나와요. 그 분자생물학에서는 이런 바이러스가 약간씩 돌연변이를 일으키니까 하나씩 건너뛸 때마다 이걸 없애버린 거죠. 이걸 없애버리고 나면 미국 쪽이 제일 높잖아 족보상. 그러니까 발원자는 미국이래. 이제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 또 한 번 나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WHO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중국이 수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최근에야 WHO의 일부 하급기관인 긴급사태위원회 이머전시 커미티가 이 같은 조사를 지지했을 뿐이다. 이 까닭에 참다 못해서 100여 개 국가들이 세계보건청에 WHO에 의해서 이 조사를 위한 결의를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대로 너희는 중국 시다발이 아니야 이 얘기인데 이 14개 항목을 쭉 보다 보면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중국이 저렇게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뭐 했냐? 너는 왜 그거 묵인했냐? 너는 왜 거기에 같이 바람잡이로 개소리 했냐? 이 소리예요, 이게. 제가 이 서한 보면서 이게 머리털이 곤두서더라고요. 저런 거를 공개적으로 WHO 사무총장한테 보내고 자기가 보낸 거를 공개적으로 트위터에 이미지로 다 올려버렸다고요. 저 뭐예요? 중국 잡으러 가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가. 이 미중 관계가 가파르게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시 될수록 이 가속이 빨라집니다. 사람들도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시 돼서 이 우한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이 보일수록 야 이거 누가 저지른 일이야? 중국 애들은 왜 저 지경이야? 이렇게 사람들도 반중 감정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요. 또한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중국을 저 패고 중국을 옥죄이더라도 정적인 친중파 간첩스러운 정적들이 공격을 못 하거든요. 왜냐? 공격할 때는 만약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확실시 되지 않고 그 터널 끝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중국을 옥죄이면 정적들이 친중파 정적들이 야, 너 지금 국민들의 이 불안과 불만을 지금 다 중국으로 지금 다 덮어씌워서 떠넘기는 거냐? 라고 카운터 어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반격이. 그래서 이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시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 끝이 보일수록 중국 옥죄 위기는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템포보다 너무 빨리 심각해지고 있어서 조금 살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국 체제가 무력화돼서 결국 해체되겠죠. 아니 전 세계 100여 개국 뭐 200개국이 전부 나서가지고 중국 나쁜 놈들하고 옥죄어서 들어오는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국 체제가 예를 들어서 북한 급변사태 났다고 어떻게 한반도에 감히 들어오냐고요. 못 들어와요. 들어왔다 죽죠. 바깥에는 간섭 못하게 되고 무력화되고 안으로는 정치 위기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해체되겠죠. 몇 년 지나면. 그 와중에 북한은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에 의해 접수평정 해방되고 자유조선이 몇 년 후에 건국되겠죠. 그 중간은
뭐 예를 들어서 임시행정기구, UN 주도 임시행정기구, UNTA, UNTA, 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구가 이제 북한을 다스리다가 자유조선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언제 이 북한 접수평정 해방이 일어날까요? 저는 굉장히 빨리 오고 있다고 봐요. 저는 트럼프 대선 전은 아닌 것 같고 저보고 배팅하라 그러면 대선 후에 이번 겨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전팔육뿐 아니라 조선중앙. 조선중앙은 사실은 친중 구제도권 기득권 세력입니다. 조선일보 아까 그 트럼프 씹고 백신 비아냥거리는 기사 제목 그렇게 달아서 올렸다가 화급하게 제목 바꾸는 거 보세요. 이 조선중앙 역시 방향감각을 상실하죠. 전팔육은 당연히 방향감각 상실합니다. 전팔육이 전팔육인 까닭은 전체주의 파리 586 전팔육이라 그러죠. 저는 까닭은 저게 중국이 기세등등하게 버티고 섰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세력을 지난 한 20년 동안 강화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30년 동안. 전팔육이 세력을 강화한 그 시기 1990년대 이후의 그 시기는 중국이 고속 성장하면서 중국의 힘이 강화된 시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게 그랬던 중국이 이제 급전직하로 떨어지면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조차도 퀘스천 마크. 앞으로 저거 버틸 수 있을까? 아마 북한에 개입하고 이건 더 이미 불가능한 일 돼버렸고 이 상황으로 가니까 전팔육도 방향감각을 상실하죠. 중국이 버텨주니까 저런 놀이를 할 수 있었는데 전팔육이야말로 주체사상이에요. 왜 주체사상이냐? 주사파라는 게 쌍방빙 특기 아니에요? 주체사상이. 소련과 중국 사이, 소련과 중공 사이에서 양쪽으로 또 빙을 뜯는다. 이게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적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나라 전팔육이나 조선중앙 똑같잖아요. 종중을 하거나 친중을 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 그 스피어를 깨지 않는다. 안 깬다. 그래서 쌍방에서 삥 뜯자. 근데 둘 사이의 차이는 야 저쪽에 너무 기울었어라고 친중 구제도권 기득권 세력은 전팔육 종중 세력을 좀 비판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양쪽 다 트럼프라든지 미국에 의한 자유보수혁명 트럼프나 미국에 의한 미중전쟁 절대로 지지하지 않죠. 빼딱하게 보도했죠. 이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전팔육은 종중 적장자고요. 큰 마누라 아이고요. 조선중앙은 친중 사생아입니다. 첩의 아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언젠가 몇 개월 지나면 한 8개월, 9개월 후에 자고 일어나면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해방이 아침에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걸 느낄 거예요. 빠방 하는 순간부터 15분에서 30분이면 북한의 군사력은 마비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진입해서 평정하는 것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된다고요. 그날 그 D-Day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걸 이제 아주 그 고민이 요새 많은 거예요. 저도. 이거 또 그런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재미없는 세뇌 탈출을 또 열심히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몇 안 되는 채널이니까 오늘 제가 청기누설 좀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상대방은 최소 6개로 쪼개집니다. 여기 1번은 여기 보면은 그 중국 손때 묻고 북한 손때 묻고 양쪽 다 손때 묻은 정말 핵심 세력이에요. 저건. 손때 묻었다고 뭐 꼭 간첩이라고 전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거 잘못 주장하면 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compromised. 영어의 compromised는 에이전트란 뜻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요. 뭐냐면 결국 낚시 코에
걸려갖고 상대방이 끄는 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걸 이제 컴프로마이즈드라 그래요. 그 상태에 있는 걸. 저는 그 손때 탔다. 그러니까 뭐 간첩일 수도 있고 간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중국에서 끄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 자들. 그게 뭐 조선 중앙에 있던 혹은 전팔육 내부에 있던 문재인 청와대 안에 있던 가릴 거 없이. 그러면서 이 자들이 또한 평양과도 연락이 되는 자들일 수 있어요. 평양으로부터 뭔가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해서 평양이 또 이렇게 움직이면 또 움직이는 양쪽을 다 파리를 한 거죠.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뭐냐? 중국 손때 평양과는 관계가 없고 중국 손때만 심하게 탄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친중이 아니라 손때를 탔다고요. 핵심을 접촉을 하고 일정한 핵심 쪽으로부터 일정한 명령을 듣고 그걸 수행을 하고. 3번은 뭐냐? 중국 손때는 안 타고 북한 손때만 탄 집단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저거. 중국까지는 못 미치고 북한 손때만 탄. 4번은 뭐냐? 중국이든 북한이든 손때는 안 탔는데 세상에 대해서 아주 앙심을 갖고 있고 빼딱한 관점을 갖고 있고 저기에 줄 서면은 자기 커리어가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앙심을 갖고 있고 빼딱한 이익 집단이에요. 저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가 해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 사람은 얕기 때문에 손때를 탄 것 같지는 않아요. 약은 사람들은 손때 안 탑니다. 잘. 그러나 자기 재주가 있고 사람들 그 홀리는 그 파워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 냉소적이고 빼딱하다고요. 4번이 저런 케이스죠. 5번은 뭐냐?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때그때 그냥 줄 잘 서서 그냥 권력 잡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덕 보고. 기회주의 이익 집단이죠. 저게 굉장히 큽니다. 5번이. 6번은 뭐냐? 세뇌된 좀비죠. 이익도 못 누려. 그 군번도 못 돼. 그런데 그냥 좋다는 거야, 그게. 세뇌된 좀비죠. 실제로는 개피 보면서 그거에 의해서. 저 5번, 6번이 되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6번까지 가면 저게 뭐 전체 인구의 한 1000만, 1500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000만에서 1500만 사이까지 가는 거예요, 저게. 한 1000만쯤 가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 6번이 되면. 유권자의 1000만. 자, 이 6개가 그날 이후에 가닥가닥 다 빠개집니다. 심지어는 2번 안에서도 빠개질 수 있고요. 1번 안에서도 빠개질 수 있고 3번 안에서도 빠개질 수 있어요. 1, 2, 3번은 얘들은 손때 탄 애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자기 각자 도생해서 튀는 수가 있어요. 저게. 그게 이제 그거는 계산 안 하더라도 일단 성향이 달라요. 저게 1, 2, 3, 4, 5, 6이. 전체만 보더라도 최소한 6개 집단이 다 빠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 붕괴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에 지금 그날의 편집국 분위기에 따라서 적당히 글 쓰는 사람들, 적당히 글 쓰는 워싱턴 특파원들, 뉴욕타임스, CNN, 와퍼,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했나, 뭐라고 트럼프 씹었나 해서 적당히 영어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마 거의 100% 중국 손때도 안 탔고 북한 손때도 안 탔고 양심이 빼딱한 이익 집단도 아니에요. 앙심을 가진 빼딱한 이익 집단도 아니에요. 기회주의 이익 집단 5번에 해당하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조선중앙 안에 간첩스러운 자가 숨어 있어. 중국에서 훈련받은. 직통 라인을 갖고 있는. 그러면 저건 2번에 해당하죠. 근데 그 자가 젊은 시절에 주사파 활동을 열심히 했어. 그래서 간첩들도 좀 알고 그래. 그럼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은 꼭 무슨 그 전팔육, 그러니까 전체주의 파리 586 집단만 겨냥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집단만 겨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저런 식으로 크게 오염돼 있어요. 1, 2, 3번이 오염의 축이고요. 4번이 전문가, 재능 있는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세상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하등의 죄책감 안 느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는 그런 무시무시한 4번들이 있고요. 상당수의 지식인 전문층이 5번이고요. 전교조에 같이 어울려 다니는 교사들 중에 70~80%는 5번쯤 됩니다. 보통. 그냥 사람들이 와서 하자니까 해요. 근데 하니까 뭐 인사조치나 이런 데서 뭐 손해 안 보고 뭐 괜찮네. 5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만약에 그날이 딱 닥치게 되면 저 각각이 특히 5번, 6번은요. 바로 뒤돌아서요. 5번, 6번은. 바로 뒤돌아서요. 오히려 4번이 오래 남고요. 손때 안 탔으니까 캥길 게 없거든. 이건 나 신조였어 이러고 4번이 오래 남을 수 있고요. 1, 2, 3번은 오히려 다 자수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손때 탄 애들은. 저 옛날에 철없어가지고 돈 좀 받았어요. 그때 뭐 난수표 좀 받고 이제 연락 좀 했는데 그 다음은 전 조용히 살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다 손 들고 나오는 수 있어요. 1, 2, 3번은. 오히려. 별일이 다 벌어질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자유시민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냐라는 결정적 화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무조건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그게 뭐 근본적인 변화, 어떤 과격한 변화가 있든 없든 간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 사회는 선거를 통해서 결국 결정돼요. 뭐 국회의원을 다시 뽑든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을 질질 끌고 가든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고 특히 거길 우리 자유시민이 판을 깔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와 미래통합당 더블 가입 멤버십 양식이고요. 왜 미래통합당 얘기하냐 그러는데 미래통합당 껍데기뿐이에요. 거기 실체가 뭐 있어요? 껍데기 잘 쓰자는 거예요. freecitizen.kr/bd/10 그 다음에 사전투표 위원 소송단 참여하기 이거 이제 많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freecitizen.kr/S1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